안녕하세요.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랑어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리아 옷장입니다. 야, 우리 멤버들 또 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아쉽게도. 자, 네. 오늘 근데 저희 화평맘이 소개합니다. 리더십 빌더 프로젝트 티모티. 네. 뭡니까? 리더십 책이에요. 티모티는 디모데. 뭐야? 티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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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디모데 아니면 티모시로 하는데 티모티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아유,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북스가 이렇게 지었는데. 아, 일부러 그랬나 보다. TH 발음을 뭘로 할지가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대체로 어쨌든 번역자들이나 출판사에선 대충 이런 거 할 때 티모시 정도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티모시. 무슨 그런 배우들 이름도 티모시라고 티모시. 들었던 것 그러네. 같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티모티라고 했어요. 그런가? 아, 튀려고 네. 했나 봐. 예전에 그 노홍철 님이라는 연예인 분이 항상 이 말로 발음이 안 딱 돼요. 그건 거죠. 딱히 딱히 제목을 그렇게 묵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일부러 그랬어요. 아, 그런가?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티모티. 섬세한 복팟이라니. 리더십 빌더 네. 프로젝트 티모티. 네. 저희 이제 손창남 대표님이 지으신 뭐 이제는 워낙 책을 많이 내셔가지고 몇 번째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책이고요. 이제 프로젝트 티모시라고, 그러니까 손창남 대표님이 지금 조희선교회 대표님이시면서 OMF에서도 대표를 역임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제목의 훈련 프로그램이 OMF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 위주가 아니라 이제 짤막한 강의와 이제 함께 그 그룹에 참여하는 리더들이, 그러니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워크샵 프로그램이 똑같은 제목으로 프로젝트 티모시라는 이름으로 국제 OMF에서 이제 이거를 뭐 정한 시간 내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국제 OMF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이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다음 기수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섬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선교사님 중에서는 아마 저희 손창남 대표님, 손창남 선교사님만 그런 국제 OMF의 프로젝트 티모시 퍼실리테이팅 경험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제가 이제 듣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면에서 약간 이제 전수를 하고 싶으신데, 지금 국제 OMF에서도 이걸 잘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구전으로 전수되듯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가서 퍼실테이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손창남 선교사님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자료를 찾아서 이거를 직접 워크샵에 이 프로젝트 티모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아서 책으로 엮어낸 이제 그런 책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냥 원제를 그냥 프로젝트 티모시라고만 뭐 하자 뭐 이런 논의가 고민이 있었는데, 있었겠는데.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리더십 책이기 때문에 리더십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리더십 빌드업이라는 이제 뭐 앞쪽에 제목을 달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부제가 있는데, 실천적이며 영적인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가이드북. 그래서 뭐 아무튼 실천적이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 작년 2024년에 24년에? 나왔어요. 2024년 하반기에 8월 넘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희선교회 간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전에 손창남 대표님이 대표하시기 전에 OMF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저 이제 리더십 그룹들이 이 프로젝트 티모시라는 워크샵 과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 간사들은 이 책의 내용을 직접 워크샵을 통해서 경험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에 아직 그때 리더가 아니어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없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워크샵이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손 대표님이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저희 간사들 그룹에서도 이제 연차를 2개로 나눠서 고연차 그룹에 이 책을 가지고 프로젝트 티모시를 최근에 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래서 이제 그 워크샵도 듣고 이제 책도 읽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워크샵이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책인 것 같고, 이제 앞에 부제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 손창남 대표님이 이 책을 읽으면 가장 좋은 사람은 그냥 막연한 리더가 뭐 되고 싶은, 리더십이 뭔지 궁금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보직 가운데 이제 이미 리더가 됐는데, 리더라는 직이 맡겨졌는데, 내가 그냥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차가 쌓여서 그냥 이제 주로 리더가 되지, 뭐 정말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어쩌다 리더, 뭐 어쩌다 어른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어쩌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약간 이제 빌드업이긴 하지만 약간 속성 과정처럼 그렇게 총 망라해 놓은 그런 느낌이 좀 이제 있는 것 제자 훈련 같아요.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현직 리더에게 필요한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저의 뭐 솔직한 느낌은 뭐 딱히 막 모르는 내용, 그러니까 앞쪽은 왠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이게 총 글쎄, 뭐 예상이 4부로 되잖아. 예, 모델.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쪽은 좀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이 좀 있고 원칙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주로 이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영적인 부분들. 결국은 리더는 됨됨이가 중요하다.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이제 뒷부분 3부, 4부가 꽤 괜찮아요. 그게 엣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진짜로 실천적인 이제 리더십이어서 뭘까? 네, 실제로 이제 리더가 경험하게 되는 뭐 어떤 팀의 그런 주기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사실 이제 두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요 독자들도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좀 내 안에 흩어져 있던 리더십에 대한 막연한 내용, 뭐 팀에 대한 내용, 조직에 대한 내용을 좀 하나로 정리할 때 유익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사실은 이 추천사는 아닌데 제가 이제 마치 이 책에 대한 추천사와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좀 들어가지고 더 이제 이 책을 좀 소개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요 우리 복팟을 녹음하는 이 시점이 제가 지금 조희선교회 신입 간사님들을 훈련하다가 제가 중간에 지금 나왔거든요. 얼마나 고단할까. 아, 예, 괜찮아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신입 간사 훈련을 이제 매해 주간을 하면서 올해 특별히 끼워 넣은 강의가 하나 있는데 조직론이라는 강의를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되게 좋았던 게 저희 이제 새롭게 작년 말에 이사님으로 영입이 된 분 중에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여성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비영리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삼성에서 레미안 마케팅을 진행했던 분이고 최연소 삼성 여성 과장, 여성 부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되게 잘 나가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기업에서도 인정받고 기업이라는 조직의 생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제 그 어쨌거나 계속 리더의 과정을 쭉 밟는 분이었으니까 당연히 리더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본인의 삶을 돌아보다가 이제 조이연대 내가 사실은 내가 꿈꿨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나한테 주셨던 비전은 뭐였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이제 그런 쪽부터 이제 원래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잘 나가던 직장을 접고 컴패션으로 이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컴패션에서 예, 비영리 기업. 근데 이제 비영리 단체에 이제 들어가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비전을 따라 왔는데 비영리 쪽은 또 너무 조직이 허술한 거예요. 그렇지. 리더들은 성품은 너무 좋아. 그런데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리고 헤매고 있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간사님들도 마음은 너무 좋고 뭐 되게 박봉에 시달리면서 약간 선교단체 같대요. 컴패션은. 그렇죠. 일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조직의 생리를 잘 모르고 리더십이 빌드업되는 과정들을 겪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겪는 이제 어려움들.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유니세프로 또 이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유니세프는 또 약간 국가기관 같은 느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컴패션이 약간 선교단체 같으면 유니세프는 이제 공인된 기관 같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체를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영리기업의 장점은 이런 건데 단점은 이런 거고 뭐 선교단체, 컴패션의 그런 비영리단체의 장점은 이런 건데 또 단점은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요 세 가지 단체를 다니면서 이제 경험하게 된 거. 근데 이제 되게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조이에서 부대표를 하면서 이제 하는 일이 간사님들 교육, 뭐 인사, 뭐 행정, 이벤트 이제 막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냐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조이가 좋았기 때문에 간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하던 일은 사실 학생들 얘기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같이 웃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만 하다가 20년 차가 딱 넘으니까 조이에서 저한테 이제 희원 간사님이 20년 차가 됐으니까 인사 쪽을 맡아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네, 정말 갑자기. 근데 그마저도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 그 당시에 대표님이 그냥 좀 이런 인사 관리를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을 찾으니까 그냥 뭐 연차 무난하고 뭐 딱히 다른 보직을 가기에는 조금 좀 저어되는 면이 있고, 그런데 왠지 사람 따뜻한 사람이 인사를 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은 인사인데 그냥 간사 케어도 들어가고 뭐 양육도 들어가고 돌봄도 들어가고, 근데 왠지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은사별로 배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사람을 쓰고 저도 그냥 막연한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조희경 실명을 우리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셨던 얘기가, 사실은 대기업에서 가장 전문직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고용하는 분이 인사 담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전문인을 모셔오고 주로 이제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걸 그냥 가만 와서 보니까 아무튼 컴패션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그런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연차 오랜 분들 중에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이제 이걸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도 사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 말이 너무 맞다. 조이도 앞으로 인사 담당자를 이렇게 그냥 연차 오래됐다고 세울 게 아니라, 리더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리더를 세우겠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거나 외부 기관에 보내거나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어떤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근데 우리 이사님이 이 책을 이제 읽고 오신 거예요. 그냥 이제 대표님 내셨다 하고 결국은 이제 조직론의 끝판왕은 어떤 리더가 배출되느냐인데, 이제 뭐 그러니까 세상에 리더십 책이 많은데 그래도 뭐 이왕이면 조이에서 나온 리더십 책을 이제 신입 간사 훈련을 위해서 간사님들한테 미리 읽히고 이제 그걸 토대로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뻔한 내용일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도. 그런데 막상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정보가 되게 정교하게 객관적으로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간사님들이 충분하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지식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되게 극찬을 하셨어요. 이야, 또 저도 표지 봤으면 지난번 그 그림책처럼 맞아요. 안 열었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냥 리더십 책을 내가 몇 개를 봤는데 내가 다 재밌게 봤지만 예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구구절절하지만 이제 영리기업과 비영리를 두루두루 다니셨던 이사님의 그런 이야기와 그런 추천을 빌어서 이제 이 책을 좀 얘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책은 뭐 굳이 기대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굳이 뭐 일반인들은 워낙 이런 자기 개발서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북팟의 이제 애청자 그룹이 정확하게 어떤 분폭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세계에서 합니다. Hello, good morning. 예, 그 전 세계 독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비영리 단체, 저희 같은 선교 단체에서 일하면서 어쩌다 리더가 됐는데, 그냥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리더의 됨됨이나 영적 성숙도와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갈등들은 늘 팀의 조직의 생리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부족한 리더여서 이런 게 생기고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면 돌파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냥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조금 알고 있으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작은 위로부터. 하지만 조금 생리를 알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돌파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원리와 이론들이 이런 선교사님의 본인의 경험과 실패담과 함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우리 손 대표님은 스토리텔러여가지고요. 심지어 이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다랑어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제 그런 책은 대단히 이제 전문적인 책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기대했으나 사실 정보를 많이 얻는 이제 이런 책이어서 정보의 보고로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이었다면 이 책은 오히려 제목은 되게 좀 딱딱하지만 그 가운데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리더십 책인데 스토리가 또 있어. 네, 스토리가 있어요. 또 예상 바뀌네. 네. 근데 선입견은 깨야 돼, 늘, 그죠? 이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손창남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말 그대로 팬클럽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기본 독자들이 좀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손창남 선교사님에게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즐거움을 주는 대단히 정보의 그런 보고이고, 또 이제 막상 읽으면 좀 유익도 있는. 목차 좀 봅시다, 목차. 네. 궁금합니다, 목차. 목차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는 리더의 내면 세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리더를 어떤 한 사람의 리더가 태어나는 데까지
사실은 그냥 천성적인 리더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회심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 회심 이전에 어떤 리더가 겪게 됐던 그런 삶의 과정들도 사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손 대표님의 어떤 아주 독창적인 이론이기보다는 이 앞쪽은 이제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라고 이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으로 아마 배다니 출판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고전인데 그 책이 아직도 계속 개정 증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0년쯤인가 그때 이제 개정 정보판이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 쪽을 일하는 분들은 아무튼 그 책을 뭐 예수를 믿든 안 그러니까 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보긴 하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그 책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아이자야 61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 리더가 청년들 집회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 그 책을 엄청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청년들이 젊었을 때 와닿는 책과 이제 저처럼 이제 한 40대 후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쭉 그 과정을 겪었을 때 뒤돌아보면서 아 이때 하나님 섭리가 있었지 해서 이해되는 게 훨씬 깊이가 다른데 이제 아무튼 제가 볼 때 그 아이자야 61의 그 조성민 간사님이신가 그러신데 아무튼 그분이 자기한테 너무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막 추천은 하시는데 청년들 읽기는 조금 좀 약간 좀 이렇게 부담이 있고 좀 부대낄 수 있는, 근데 아무튼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일부에 쓰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를 읽다가 조금 진도가 더 못 나가는 분들 계시면 이 책의 일부를 읽으시면 그 뭐 일종의 뭐 요약판, 핵심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좀 들고, 이분은 리더의 과업이어서 이제 리더가 되면 다들 이렇게 조이 선교의 사명과 비전 이런 거 맨날 새롭게 하고 뭐 비저닝이란 이름으로 새 시대에 걸맞는 사명과 비전을 막 세워야 될 것만 같고, 그런데 이제 되게 그런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그래서 비전이 의미하는 게 뭐야, 비전과 사명이 뭐가 달라 라고 할 때 딱히 이게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정의, 그러니까 나의 데피니션을 찾지 않으면 좀 명쾌하게 이렇게 뭐랄까 디파이닝 이렇게 리파인이면서 디파인이면서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서양 사람들의 그런 이론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이런 예와 함께 설명하고 계시고, 이제 3부는 팀의 리더십, 4부는 조직의 리더십. 그래서 이제 팀들이 네, 그러니까 팀은 조금 더 작은 규모, 그리고 조직은 이제 이런 팀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는. 그런데 그 팀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만으로 능히 유추가 가능한 것 중에 유능했던 김대리는 어떻게 하다 무능한 김과장이 되었는가, 이런 뭐 류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리가 맡은 일이 어떤 그냥 자기 팀 안에서 사부작사부작하는 어떤 일들이었으면 그거는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을 과장으로 세웠는데, 과장급에서 그게 뭐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사든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급에서 맡아야 되는 이해도는 이런 대리였을 때 일 잘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어야 되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했지만, 제가 뭐 일개 캠퍼스를 잘 운영하고 좋은 간사였다고 해서 제가 뭐 조직의 부대표를 잘한다, 뭐 리더로 잘할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냥 뭐 어쩌다 뭐 부대표가 되거나 어쩌다 리더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읽으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3부는 팀의 특성, 역기능 팀을 통해서 이제 뭐 반면 교사로서 어떻게 하는 게 기능하는 팀인가 이제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이제 4부는 조직의 문화, 뭐 조직의 전환기가 필요할 때 뭐 특별히 조직의 그런 생애 주기를 보면서 조직이 이런 상태일 때는 이런 타입의 리더가 있으면 좋고, 조직이 그렇지. 어떤 좀 이렇게 쇠락하는 길에 맞아야 들어있는 되고. 조직이면 이런 리더를 영입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영입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뭐 요새는 뭐 팀 리더십 이런 얘기도 하니까 리더십 팀을 구성할 때 특별히 뭐 전연차라도 좀 반짝반짝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과 리더십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면 좋겠다.
좋다. 이제 저는 좀 그런 적용을 하게 돼서 좋은 책이었던 것 팀 리더십이란 같아요. 말, 조직에서 그렇게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팀 리더십이란 말을 쓰지는 않는데 리더가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리더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리더가 갖지 못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고 뭐 같이 일을 하면 좋다. 이제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네. 아까 손 대표님의 통찰이 담겨서 좋은데 네네. 그것을 외부에서 다양한 조직을 경험한 한 이사님이 너무 좋게 봤다는. 네, 맞아요. 이야, 그게 아주 딱. 네, 그게 정말 최고의 추천이죠. 그 좋게 봤다는 딱 포인트가 뭐 같아요? 본인도 경험한 게 있을 텐데 이걸 보시고 이게 엣지다. 네. 이 책의 차별성. 그러니까 특별한 강도점.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 이론을 비영리에 맞게 이런 선교단체에 맞게 적용해 놓은 스토리. 적용이 잘 됐다. 네.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들으면서 든 소감이 그래요. 네. 이때까지 저도 이제 꽤나 이런 조직에 오래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교회, 선교단체, 뭐 개인 이런 연구소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조직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돼요. 네. 근데 이때까지 그런 리더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조직의 어떤 분은 네. 이래요 하면 나한테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듣다가 맞아 그러고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나도 저들에게 저렇게 묘사가 될 리더였겠지? 그러면 반드시 그러죠. 그럼 이제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면서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죠. 야,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했을까? 들여다보면 막 그 떠오르는 얘기 들으면서 네. 내가 막 주마등 같이 떠올라. 어땠을까? 아마 뭐 사람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사람의 의도는 늘 좋은 것 같았는데 저분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근데 제가 옷장님 좀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제 옷장님과 함께 사역했던 청년 리더를 한 명 만나고 왔는데요. 옷장님을 아무튼 그 리더는 칭찬하면서 되게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가셨다 이렇게 평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밤에 밤 10시 반에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위로를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에 이면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는 건 진짜 좋은 칭찬인데 네. 그게 이제 수직적으로는 사실은 또 아니라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일사불란하게 조직 팀 리더로서 약간 냉정하게 쭉쭉 밀고 나가는 일과는 또 거리가 있었다는 또 다른 반면의 이야기일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그죠?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쭉쭉 나가고 싶어 했던 부류에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얘기죠, 그게. 네, 자기 성찰이 엄청 일부러 읽으신 거예요? 됨됨이가 아주 그냥.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데 나름 뭐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놓치는 게 있을까 또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네. 멤버들에게 여러 가지 MBTI 유형이 있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여기 사람은 MBTI 얘기도 나와요. 팬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제자가 생기는 건데 맞아. 또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을 돌아보면 네. 못 견딘 거예요, 나를. 그치.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랬겠죠. 근데 이제 돌아보면 내가 그럼 다시 가서 그거 바꿀 거냐? 안 바꿀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뀔 거냐? 저한테는 뭐가 바뀔 거냐면 이걸 보면서 그 비난을 놀래지 말자. 맞아요. 그 비난에 놀래지 말고 그치. 모두에게 칭찬받아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네. 어떻게 바뀌겠냐. 같을 텐데 메타인지는 같겠지. 제가 왜 나를 불편하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은 이제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고. 그렇죠. 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맞아요. 좋은 적용이. 되게 방향성을 리더하면서 이럴 때는 그때였어요. 내가 쟤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쟤한테도 더 칭찬받고 싶은데 왜 안 되지 하면서 고민했던 나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잠깐 그 이사님 말씀 다시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영리기업은 사실은 뭐 돈을 주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을 주고, 아니면 자르고,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대요.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비영리 단체, 저희 같은 선교 단체는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계속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계속 사람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런 이건 이제 물론 리더십 책이지만
있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 가장 제일 잘 꽃 피웠을 때 좋은 리더가 나온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리더가 좋아서 좋은 조직이 아니라 좋은 조직이었을 네, 때 좋은 리더가 맞아요. 나온다고? 그래서 리더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리더십 빌드업, 그러니까 리더십이지만 사실 리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전체 조직원들에게 이런 인식이 있으면 어떤 더 이상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 사람이 뭐 잘못했네, 저 사람 때문이네, 저 사람이 뭐 리더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시스템화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리더를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교육도 시키고 평가도 시키고 그래서 아니면은 뭐 다른 보직을 주고 더 이제 될 만한 사람들을 그 보직에 올리고 그래서 아무튼 선교단체 리더들이 읽으면 좋겠다. 실제로도 그렇구나. DFC랑 SFC 간사회에서 이 책으로 이제 프로젝트 티모시를 하나는 할 거고 한 데도 있고 이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때요? 여기 또 완전히 선교단체 이제 인격적 돌봄이 가장 센 단체 리더십들이 들으면 좋긴 한데 또 우리 다랑어님은 또 다른 스타일의 조직의 대표잖아요. 이제 P는 주로 이제 회사 같은 느낌도 좀 있죠. 영리 비영리로 왔다 갔다 하나? 어떻게 하나? 그치, 둘다 영리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어쨌거나 섞여 있어요, 매출을 네네. 하셔야 되니까. 여기 좋은 리더는 영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좋은 리더 갖고는 안 돼. 그쵸. 그 성품 좋은데 매출이 안 할 나면 얘기 또 안 많을 것 같은데. 되니까. 어때요? 할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저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그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까 아예 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두 개를 구분하셨는데 저는 네. 딱 그 중간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치우치면 또 어떻게 기독교 단체가 이럴 수 있냐라고 그치. 하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본연의 목적이 맞아. 뭐냐라고 이렇게 더 어려 난도 나오기 높은데 이게 맞아요. 난도 높아. 그래서 더 어려울 것 저에게도 같아요. 뭐 한번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책이라고 궁금하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도 네. 오늘 이 시간이 좋았고요. 또 이런 책을 소개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아진다 진짜. 아니 우리가 대통령 평가할 때 사실은 수천만 명의 대표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인품은 둘째 문제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로 볼 것 같은데 화면에 나타나는 그 눈빛과 태도를 은근히 많이 평가하고 그런 눈빛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저 사람 싫다고 하기도 하고 그게 좋으니까 팬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아주 복합적이에요. 리더를 평가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의 리더한테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좋아야 되고 일은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두 개가 빵 터져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 두 개를 성공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고 예수님도 약간 성공 못하신 거 아니에요? 12명이 네. 다 날아갔잖아. 다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런 네. 면에서 오히려 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만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웅적 리더나 그 숭고한 리더로 미리 준비가 돼서 내가 조직의 리더로 가야지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열린 마음으로 네. 난 여기서 다듬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이 팀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어느 날 그들이 만들어준 리더의 모습으로 내가 주형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한 쪽으로 간다면 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같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보다 더 잘 정리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목 들어갑니다. 자, 정리합시다. 네. 리더십 빌더 프로젝트 티모티. 티모시. 근데 왜 티모티야?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보는. 티모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서문에 나오는데요. 적어도 손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 당시에 바울이 조금 더 리더감이라고 생각했던 건 마가 요한이 더 리더감이 아니었을까? 마가와 요한? 마가 요한. 마가. 이게 두 개가 붙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야? 바울의 아마 같이 생지. 선교행 갔을 때 네, 이렇게 네. 혼자, 그게 마가 혼자 돌아간 사람. 네. 그게 마가 요한이야? 네네네. 부끄럽다 진짜. 마가 요한이 동일 인물이고. 근데 예, 그러니까 손 대표님 피셜이긴 한데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질들을 봤으면 그런 분들은 약간 천성적인 리더 타입이라면 디모데는 좀 어떤 분이 좀 약간 유약하고 약간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나?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리더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바울의 후계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과는 좀 다르지만 바울에 의해서 학습되고 키워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에 방점을 두고 그래서 디모데 라고 서문에 쓰고 계세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평맘께서 프로젝트 티모티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